안녕하세요. 범바람 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호가가 칼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정작 중요한 이 호가에 대한 리액션, 그러니까 매수세가 맹렬한 추격 기세로 돌진을 해야 하는 상황도 같이 가져야 호가가 거래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일종의 신고가라 불리는 곳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래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단절된 거래가들이 중구난방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듯이 창호지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다른 거래가를 들여다보려는 심리로 이 정고점, 최고가를 경신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도 슬쩍 간보게 하면서 호가만 올려다 놓고 도둑고양이 슬쩍 빠지듯이 사라지는 형국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신중하게 시장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 각지에서 봉화처럼 올라오는 이 신고가들은 그저 신고가로서 고립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지금처럼 집값이 석 달 만에 1억이 올랐네 혹은 2억이 올랐네, 아무리 봉화 연기가 선명하게 올라와도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없는 서울 고립 현상이 일어나는 추세여서 경기권, 수도권도 들썩거린다 하지만 그닥 인상적인 도미노 현상은 일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죠. 아무튼 지금 단기적인 서울 집값 오름세는 한계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급 23만 호를 내놓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게 근사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 공급일 수 있겠느냐인데, 3기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공급량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적인 딜레이, 심리적으로 공급이 쏟아진다는 마스터 플랜이지 실제로 당장 쏟아낼 수 있는 이 덤프 트럭에서 쏟아져 내리는 흙더미 같은 와르르 공급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실제 시장에선 지금 집값에 대한 호가를 더욱 뽐뿌질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정고점을 돌파, 신고가로 갈아타기 위한 몸부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거래량 7,062건, 드디어 7,000건을 돌파했다는 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의 거래 돌파선은 분명히 9억 이하의 젊은 층 중심의 특례 대출을 물고 들어가는 이 급파된 수요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빠르게 진입을 서두르는 수요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시장 전체의 거래량 비중을 더욱 헤비급으로 만들 수 있는 다주택자들 거래 견인력이 많이 약화가 돼 있어서 이게 가격을 들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많다. 정고점, 신고가라는 새로운 기록 경신을 꿈꾸면서 이런 거래량의 회복이라는 발판을 가지고 호가세가 계속해서 가격을 바꿔달려고 하지만,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은 그리 파격적인 거래 현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거래량 7,000건 돌파라는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7월 거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특례 대출이 대략 20조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 수도 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본격 적용이 되고 심지어 전세대출까지도 확대해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금의 유용 부분은 파이가 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기금을 내 집 마련까지 끌어오는 데는 소방호수가 짧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덜커덕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확실한 방점들이 인플레 구도로 가는 감세 정책, 관세 정책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금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항마로 등장하면서 더욱 셈법이 복잡해진 미국 대선 전국이 연말로 가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을 상당 부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지금의 서울 거래량 7,000건은 급속도로 다른 방향이라는 궤적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반기를 거쳐서 단기간 내에 분위기가 들썩거리는 방향 전환이 진행이 되었던 것처럼 이후 찰나 같은 굴곡진 금융 환경의 변화 역시 단기적 상승세를 초단기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변수는 지금 엄청난 잠재적 위기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주담대 금리가 갑자기 폭으로 계곡에서 물이 불어난 것처럼 정말 창구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매주 카톡으로 안내되는 금리 인상 정보는 영끌족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할 만큼
아주 빠른 변화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은 부분에서 렉이 딱 걸릴 가능성 높아서 더 이상 뭐 추격 매수로 거래량 증가세라는 콘크리트 다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모래성, 땡볕에 열심히 쌓아놨다가 해변에 저녁 노을 즈음에 다시 밀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 높은 작은 문제로 불쑥불쑥 드러났던 암초들이 파도에 잠기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존재감 있게 보였던 서울 집값의 오름세가 얼마나 견고하게 내구성을 가지고 단단히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이렇게 돈 문제, 쩐의 전쟁에서 그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못한 단기적 수요들의 쩐주는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바로 은행 자금인데 일단 대출 창구에서 이렇게 컷을 해버리게 되면 과열된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식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과열 양상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과열의 기저에는 호가불장이라는 거래불장을 능가하는 그냥 이대로 부동산 반등의 서막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심리로 위장된 위장막들이 쳐져 있기 때문에 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좀 냉정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쏠리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선택지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무순위 집중 시장은 거의 뭐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서울 집값이 불장이라 하지만 우회로를 찾는 수요는 미친 듯이 올라타려는 호가불장에는 잘 속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회로가 뭐 막혀서 터질 지경인데 어제 무순위 줍줍 마감을 지은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줍줍 경쟁률만 봐도 뭐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가격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두 세대 모집에 무려 84,000명이 몰렸습니다. 이전에 10만 청약설이라는 얘기가 떠돌면 뭐 설마 라는 운이 자동적으로 따라붙었었는데 이런 취임새가 이제는 뭐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인정이 될 만큼 가격이 3, 4억 되면 그냥 거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신혼부부 특공에선 경쟁률이 거의 700대 1에 가까웠고요. 이건 뭐 곧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수 심리는 전적으로 가격의 향방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는 건데 지금 서울 집값이 전고점, 신고가, 골든벨을 울리는 것 아니 왜 매수자들이 환호를 하는 것처럼 잘못 전달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서울 집값의 반등의 서막이 누구를 위해 종을 때리는가? 집주인들이 지금 열심히 호가세력의 세력화의 배가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건데 매수세는 지금 무순위 시장에서 10만이 몰려들 만큼 가격에 굶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허들을 넘지 못할 정도로 허걱거리는 분양가가 아니라 정말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알뜰하게 모은 그 자금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수위, 그 수위가 이렇게 2024년도 상반기 집값을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리는 상승세로 그려지고 있는 것도 정말 이전에 답습하고 있는 잘못된 집값에 대한 그림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건데 누가 진입이 어려운 쪽으로 몸을 틀어서 억지로라도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순위 청약이 대성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마감되는 판교밸리자의 줍줍 역시도 아마 몇만 명이 모일 수도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보일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판교 쪽 아파트 시세도 무시 못할 정도로 올라있는 상황에선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곳은 가격 오아시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강남 아파트들 특히 오늘 방배 5구역 DH방배가 분양가를 확정을 지었는데 평당 6,496만 원 레미안 원 펜트하우스가 평당 6,700만 원 정도 되니까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라고 보면 될 거고 비싸도 너무 비싸다. 국평이 20억이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압박은 뭐 거의 상상 초월이죠. 1200세대가 넘는 압도적인 일반 분양 물량 가지고 있는데 국민평형에선 시세 차익 10억 원을 기대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손이 슬슬 간질거리는 영끌의 본능들이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자금 끌어모아서 돌진하려는 사람들로 붐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청약시장은 아주 뭐 입지가 좋은 곳들은 요상하게 분상제를 달아놔서 전혀 뭐 접근성에 대한 친화력을 상실한 채 무조건 뭐 현금 부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혹은 무모하리만큼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풀이 조성이 돼서 요상한 분상제 아파트로 전락을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비강남권 신축은 뭐 여기에 자극받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분양가 쫓아가려 하고 있어서 이번에 마포자의 힐스테이트가 84제곱 17억 이상을 뚫어버리는 결과까지 나왔죠. 지금 분양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서울 분양시장의 가격 이동은 상당히 힘들 전망. 아예 구축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을 해야만 분양가가 제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건데 연말로 가면서 지금의 집값 추이는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서 분양가 여파도 단 한 번 내려온 적 없는 분양가라는 꼿꼿함도 너무 꼿꼿하면 부러지죠.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부품해지면 스스로 거품을 빼내게 되는 건데 이런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게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잔뜩 웅크리고 발톱을 숨겨놓고 기회를 노린다면 분명히 틈새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입공을 한 호반섬인 목동, 여기는 무순이 집좀 나왔는데요. 시세가 14억 정도, 근데 분양가는 딱 절반 정도, 7억대 수준. 분양가가 7억 한다는 것도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이죠. 4억대만 넘어가도 뭐 대출받으면 후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틈새가 있습니다. 전세를 줄 수가 있는데 전세가가 7억 2천 정도. 거의 이번에 나온 무순이 집중 가격 7억대와 맞먹는 수준인데 7억 후반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있어서 엄청난 분양가에 대한 숨을 죽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지는 신정내거리역 초역세 단지라서 30평대, 서울에서, 그것도 목동에서 7억대라면 지금 분양가 서울에서 84제곱이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7억 사이를 찍고 있는데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서라 말아라,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제일 안전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제사항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정도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대혼조세입니다. 일방적인 대세 반등장으로 가는 듯 보이지만 삐그덕거리게 되면서 한 번에 그 궤적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가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부동산 분위기 앞으로 하반기를 지나고 연말에 이르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흐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대선 구도가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날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경기 지표가 이후로 그리 뭐 소프트하게 나올 기미는 그리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여전히 고물가에 대한 압력은 심해질 거고 인플레는 다시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틈새 잘 노리시면서 매의 눈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연말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복도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